자, 계속 연결해서 볼게요. 510페이지 이제 1.6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 그럼 B자를 빼면 영업 대금의 이익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대금의 이익이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대가로 받는 이자를 말한다. 이러한 대금을 사업적으로 행한다면 이건 영업 대금의 이익, 사업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사업적으로 행하니까. 그러나 사채이자와 같이 이때 사채이자의 한자를 보면 이건 회사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기 국제시장의 누구, 명동의 큰손 이런 사람들. 사채이자와 같이 사업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겠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가 원칙이다. 조금 제재하는 규정이에요. 어떻게 제재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예요. 14%. 그런데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로 원천징수하니까 조금 더 무겁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규정이더라. 됐죠? 그 정도 보면 되고, 밑에 1.7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는 얘기는 그 노란우산 공제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부산이랑 대전지역본부에 그 강사로 위촉이 돼 있어요. 위촉이 돼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창업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자금을 줄지 안 줄지 제가 심사도 봐요. 심사위원으로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기회가 되면 마주칠 기회가 생길지 또 모르겠네요. 예전에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갔을 때 보니까 대학생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물론 아이템들이 괜찮은 아이템도 있고 아직까지는 너무 허무맹랑한다든지 너무 낙관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짜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는 얘기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공공부조라고 생각하면 돼. 돈을 얼마씩 내놓는 거야. 돈을 왜 내놓는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 망하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내놓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굴려요. 굴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사업이 진짜 망하게 됐다. 그러면 수령하게 돼요. 그럼 내가 낸 게 100만 원인데 수령을 120만 원을 하게 됐다. 그러면 20만 원만큼 차익이 생겼죠. 그죠? 그 차익 생기는 거. 그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이걸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나머지 규정은 보지 맙시다. 어려우니까. 됐습니다. 512페이지 1.8. 이 규정이 중요하다.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거. 유사이자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소득세법은 철저하게 열거주의 과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신종 이자, 신종 배당 소득을 포착해서 과세하기 위해서 굳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성격이면 다 이자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랬잖아. 유형별 포괄주의에 입각해 있다 했지. 그 규정이 이거예요. 굳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에서 얘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면 다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1.9 볼 필요 없고 1-10에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괄호 1번에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 다음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관련된 거니까 사업소득에서 조정을 하겠다. 어떤 거?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매입액을 계산할 때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이런 것들은 매입액에서 차감해서 순매입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세법도 똑같은 입장이다.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을 차감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자소득인데 매입과 관련된 그런 금액들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거니까 논외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자, 동그라미 3번.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외상대금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원래 지난달 말까지 받았어야 됐어. 근데 대금 지급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한 달 미뤄줬다고. 한 달 미뤄줬다고 추가로 돈을 더 받았네. 요거는 사업 부수 수익으로 봐가지고 사업소득이 가산하는 거지 이자소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자소득이 아니다. 자, 그 정도만 봅시다. 자, 다만 밑에 별표시 1번에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받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해서 파생시켜서 원래 외상대금 1,000만 원을 지난달 말까지 받기로 해서 그런데 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좀 미뤄달래.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하지 말고 요리합시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달 미뤄주는 게 아니라 요리합시다. 그냥 내가 당신한테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빌려준 걸로 합시다. 그거에 따른 이자를 좀 주세요. 이걸 소비대차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 부수 수익이 아니라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 이자 소득은 나는 대금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봐가지고 원천징수는 25%로 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칸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각종 손해배상금, 그거에 따른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에서는 다 과세 제외예요. 동그라미 2번이 원칙이다. 과세 제외다. 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건 열거되어 있어요. 손가락 잠깐만 끼고 확인하고 갑시다. 확인하고 갑시다. 멈춘 화면이 아닙니다.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잠깐만 끼고 624페이지 624페이지 로마자 이번에 기타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타 소득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625페이지 맨 밑에 괄호 2번 그 밖에 열거된 다음의 소득 거기에 반괄호 1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됐죠? 확인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이제 513페이지 이자 소득을 계산해보자. 자, 이자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총 수익 금액이 있다. 필요경비에 대해 보니까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자 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다. 됐죠? 이자 소득은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배당 소득도 똑같아요. 배당 소득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 여기에는 비과세 그리고 분리과세는 제외다. 이 제외한 금액이 총수익 금액에 들어오고 필요경비는 차감하지 않는다. 됐죠? 그러면 이자 소득 금액이 등장한다더라. 자, 저 밑에 3번에 그럼 이 이자 소득 금액의 수입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수입 시기란 얘기는 귀속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인데 올해의 이자면 올해 소득에 합산해 가지고 과세가 될 거고 작년의 이자면 작년에 귀속돼 가지고 과세가 될 거고 내년의 이자면 내년에 귀속돼 가지고 과세가 될 거라고. 수입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수입 시기. 저 밑에 표에 괄호 1번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기명이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 무기명이면 지급을 받은 날. 자, 괄호 2번에 예금의 이자,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부금, 통지예금, 다음 페이지. 괄호 4번에, 그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요렇게 기억하면 편하다. 각종 예금의 이자는 수입 시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의 원칙에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각종 예금의 이자, 공공다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 이 사람들을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한 회계에 따른 발생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컨트롤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냥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를 받았을 때 그때를 수입 시기로 하자. 이걸 현금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현금주의. 실제로 돈이 오갈 때,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받을 때 그때를 귀속 시기로 하자. 따라서 각종 예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귀속 시기, 수입 시기가 된다. 그 정도만 됐습니다. 자, 514페이지. 자, 어디를 볼까? 바로 6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한번 봅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아까 공부했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이 수입 시기가 돼. 다만 동그라미 2번에 이자 지급일에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혹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서 총수익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이 귀속 시기가 된다. 수입 시기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원칙인데 그 전에 먼저 실질적으로 지급을 받았대. 그러면 그날이라고.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데? 둘 중에 빠른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 둘 중에 빠른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됐죠?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지 맙시다. 다음 페이지 예제 건너뛰고요. 자, 로마자 이번에 이제 배당소득 나옵니다. 배당소득 나오는데, 배당소득이 나오는데, 지금 찍고 있는 이 강의는 이제 시험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입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을 대체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강의라 가지고 시험을 본다 했다가 갑자기 비대면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시험을 건너뛰게 됐죠.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조금만 하겠습니다. 요만큼 하죠. 요만큼 하고 다음 시간 되면은 배당소득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원래 그 강의 날짜는 어제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제가 4시 반, 새벽 4시 반, 5시부터 강의를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개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 강의를 업로드 시키는데 조금 딜레이 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죠? 오늘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